민주가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지난주에 아시아나항공 박삼구 회장 리더십 문제를 다루면서 시간이 부족해서 생략했던 기내식 사태의 원인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예. 저는 박삼구 회장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강력한 단어가 무능입니다. 대한항공 조간의 일가를 떠올리면 악마라는 단어가 떠오르죠. 그런데 박삼구는 정말 지독하게 무능한 사람인 것 같아요. 대한항공 노동자들이나 임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간의 일가를 약간 두려워하거든요. 그런데 금호아시아나 쪽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박삼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한심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한심한 사람한테 둘러싸여서 뭐 회장님을 장미에 비유하고 이러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그게 박삼구가 지금 황제 같은 자리에 있으니까 그걸 지가 좋아하니까 그걸 할 수밖에 없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는 거죠. 아휴, 저 한심한 놈, 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 재벌가의 노동자분들 만나보면 구성원들이 총수를 한심하게 생각하는 경우는 좀 이례적이에요. 박삼구가 얼마나 웃기고 무능한 사람인지를 드러내주는 일화가 있는데 2006년에 박삼구가 그 해에 출발을 하면서 그룹의 모토를 정했습니다. 근데 모토가 아름다운 기업이 되자였대요. 근데 뭐 좀 웃기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아름다운 기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아름다운 기업이 되기 위해서 박삼구가 그룹에 뭘 지시했냐면 노동자들을 음악회나 미술 감상회에 줄줄이 동원을 합니다. 예술을 알아야 아름다운 기업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맥락이죠. 그것도 역시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게 되게 꼰대적인 마인드로 보이더라고요. 자기 취미를 노동자들한테 강요를 하는 거니까요. 근데 더 웃긴 건 그 해에 아름다운 기업이 되기 위해서 금호그룹이 바뀐 게 모든 보고서 글씨체를 박삼구 회장 지시로 가을체라는 걸로 통일을 했대요. 그게 아름다운 글씨체였다는 겁니다. 저는 가을체가 무슨 체인지도 모르겠는데 개그도 이런 개그가 없는 거죠. 꼰대짓과 무능의 기운이 천지를 뒤엎는 겁니다. 예. 역사를 좀 보면요.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창업주가 박인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5이 있어요. 오늘의 주인공인 박삼구는 3남, 세 번째 아들이고요. 위로 형이 2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 세상을 떠났죠. 그리고 4남이 박찬구라는 금호석유화학 회장입니다. 그런데 이 박삼구, 박찬구, 3남, 4남 형제도 피 튀기게 싸운 경험이 있습니다. 형제의 난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남남이 돼버렸습니다. 박삼구가 금호아시아나 그룹을 이끌고 동생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을 이끌고 독립을 한 겁니다. 사이가 아주 더럽게 안 좋아요. 여기 형제들도요. 그런데 박인천 창업주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룹을 제일 먼저 물려받은 사람이 박성용 회장입니다. 장남이죠. 그런데 이 박성용 회장은 인성이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외형상 일단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일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거든요.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박성용 회장은 경영자라기보다는 경제학자에 가까운 풍모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서강대학교에서 경제학 교수로 꽤 오래 있었고요. 서울대학에서도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런 학자가 아버지 박인천 회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금호그룹을 맡았는데 박성용 회장은 학자 출신이라서 그런지 경영에 막 욕심을 내고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984년에 회장이 됐는데 1996년, 그러니까 12년 만에 깨끗하게 물러납니다. 동생한테 경영권을 물려주고 미국으로 떠나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삶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맏형으로부터 경영권을 물려받은 사람이 차남, 박정구, 금호그룹 3대 회장이죠. 이 사람도 제가 인성은 잘 모르겠지만 박정구 회장 때 금호그룹 경영 실적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박정구 회장도 꽤 경영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죠. 이때 금호그룹 내실이 다져졌고요. 처음으로 재계 10위 안에 들었었어요. 금호타이어나 금호석유화학 같은 주력 계열사들은 이때 세계 10위권에 진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박정구 회장이 2001년인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3남인 박삼구 회장이 4대 회장에 오른 거죠. 근데 제가 아까 그 3남과 4남, 박삼구, 박찬구 형제가 피 튀기는 경영권 분쟁을 벌였다고 했잖아요. 들리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동생 박찬구 회장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첫째 형, 둘째 형 무지하게 똑똑해요. 근데 셋째 형은 너무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셋째 형이 회장이 되더니 자꾸 뭔가를 하려고 사업을 막 벌리는데 문제는 그 벌리는 사업에 맥락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인 박창구 회장도 꽤 똑똑하다는 평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보기에는 저 셋째 형하고는 도저히 뭘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형이 막 사업을 벌릴 때 동생이 말리고 말려요. 그러다가 이게 안 되니까 결국은 대판 싸우고 분가를 해서 나온 뭐 이런 스토리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난 주말 KBS 단독 보도로 김영민 PD님께서 서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아시아나 승무원 노동자분들이 박상구가 등장할 때 손뼉 치고 노래 부르고 뭐 이런 동영상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보면 황당하지만요. 이명이나 조현민이 악쓰는 거하고는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조간에는 미친 집안 같죠? 근데 박상구는 바보 같아 보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여성 승무원 노동자분들 줄 세워놓고 그따위 노래를 부르게 하는데 그거 보고 해벌죽하게 좋아하는 박상구 회장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조간에는 컵을 던지고 지랄을 하지만 박상구는 여승무원분들께 야 나 좀 안아줘, 나 안 안아주냐 이 지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면 사악하다는 단어보다도 멍청하다는 단어가 훨씬 더 어울리는 겁니다. 그런 박상구가 이번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건으로 사고를 칩니다. 과정이 조금 복잡한데 짧게 요약을 하면 원래 10년 넘게 아시아나에 기내식을 공급하는 업체가 있었어요. MSG 코리아라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계약이 올해 만료가 됩니다. LSG 코리아 입장에서는 당연히 계약 연장을 원했겠죠. 근데 아시아나 쪽에서 어떤 요구를 하냐면 너희 우리랑 기내식 계약하면 돈 엄청 버는데 우리랑 계약 연장하고 싶으면 우리 지주회사 격인 금호홀딩스에 2천억 원을 투자를 해라 이런 요구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요 과정도 좀 복잡한데 어쨌든 이 기내식 공급업체가 여러 가지로 법적 검토를 한 다음에 요게 조금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냉큼 아시아나가 10년 넘게 거래했던 기내식 업체를 버립니다. 그리고 중국 하이난 그룹이라는 중국 자본을 끌어들이죠. 중국 자본의 금호아시아나가 문의를 했더니 오케이 우리는 1600억 크게 투자할게. 기내식 우리 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내식 업체가 교체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중국 업체가 올해 7월부터 아시아나에 대규모 기내식을 공급하기로 돼 있었는데 공장을 지어요. 기내식 공급하려고. 그러다가 이 공장에서 3월에 대형 화재가 나버렸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 화재가 수습이 아직도 안 됐어요. 그러다가 지금 기내식 공급이 이렇게 펑크가 나서 사단이 나버린 겁니다. 이 사건을 해석을 할 때 일부 언론들이 아시아나가 원래 기내식 업체한테 갑질을 하는 바람에 생긴 현상이다. 왜 기내식 업체한테 2천억을 투자하라고 하냐. 그 갑질을 하다가 안 되니까 중국 자본을 끌어들였고 중국 자본에 화재가 나는 바람에 이 사단이 생긴 거다.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은 갑질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일리가 아예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건 조금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항공사가 기내식 업체를 교체할 수 있거든요. 그 투자 요구가 법적으로 적정한지는 앞으로 법적으로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하고 교체할 권리가 아시아나한테 있는 건 맞아요. 또 새로운 업체를 선정했는데 그 업체에서 화재가 난 게 아시아나 책임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기존 기내식 업체에 갑질했다가 이 사단이 났다.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하기에는 조금 요건 지켜봐야 될 대목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도요. 여전히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새로 선정한 업체의 화재가 3월에 났어요. 지금까지 뭐하고 있었던 겁니까? 몇 개월이 지났는데요. 경영자는 그런 변수를 수습하라고 있는 겁니다. 무려 3개월이나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 이따위로밖에 수습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박상구가 무능하다는 결정적인 증거죠. 둘째,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기내식 업체를 왜 아시아나가 교체를 했느냐. 원래 기내식 업체한테 우리하고 새로 계약하고 싶으면 증자를 해라, 2천억 투자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틀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요구가 매우 특이해요. 하청업체하고 계약을 하면 야 몇 년 동안 얼마 줄 테니까 기내식 잘 만들어서 공급해라 뭐 이런 계약을 해야 정상인 건데 왜 우리하고 계약을 하려면 우리 지주회사에 2천억을 투자를 해라 이런 주장을 할까요?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그래서 갑질로 보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이례적인 요구가 갑질로 보일 소지가 충분히 있기는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이런 황당한 요구를 한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예. 금호가
둘째 형 박정구 회장 때 10대 그룹 안에 들었다고 했잖아요. 이때 금호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박정구 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물려받은 박상구도 엄청나게 10대 그룹에 집착을 했어요. 형이 했던 걸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무능한데 욕심이 많았던 거죠. 제가 아까 박상구 회장의 경영을 보면 앞뒤가 안 맞고 맥락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2006년에 박상구 회장이 갑자기 대우건설 인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맥락이 없는 투자였어요. 왜냐하면 금호는 운수하고 석유화학이 중심입니다. 근데 갑자기 건설을 왜 하냐고요. 유일하게 설명이 되는 이유가 뭐였느냐. 금호가 대우건설을 인수하면 단번에 재계 10위 안에 들어간다 이거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박상구가 이 10이라는 숫자에 이상하게 집착을 하더라고요. 그 숫자가 뭐라고요? 밑도 끝도 없이 건설회사 인수에 나섭니까? 그해 연초에 박상구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확보한 자금만 1조 5천억 원이다. 대우건설을 인수해서 반드시 아름다운 기업으로 거듭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아니 근데 대우건설 인수하는 거하고 아름다운 기업하고 뭔 상관이냐고요. 그냥 가을채나 주구장창 연습할 것이지 이상한 짓을 벌려버린 겁니다. 제가 왜 이걸 정색을 하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당시 금호의 여건이 대우건설을 인수할 상황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아, 금호그룹은 2005년 기준으로 그룹 전체 매출이 11조 원이었습니다. 순이익이 5천억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대우건설은요. 수주 잔액만 22조 원이 당시 넘었어요. 업계 1위의 건설 기업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금호가 먹는다는 건 한마디로 새우가 고래를 먹겠다고 나선 겁니다. 근데 박상구가 재계 10이라는 숫자에 미쳐서 이때 무슨 짓을 하냐면 대우건설의 당시 그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적정 매각 가격이 3조 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박상구가 입찰 가격으로 얼마를 써내냐면 6조 6천억 원을 써냅니다. 엄청나게 질러댄 거예요. 그룹 전체 매출이 11조짜리인데 6조 6천억을 들여서 건설회사를 사는 게 말이 앞뒤가 아예 안 맞는 거죠. 진짜 멍청한 게 많네요. 보니까. 예, 말이 안 되는 멍청한 짓을 10이라는 숫자에 매달려서 질러버린 겁니다. 그런데 박삼구가 그해 연초에 1조 5천억 원 실탄 마련했다고 큰 소리를 뻥뻥 쳤거든요. 실제로 6조 6천억을 질러야 되는데 1조 5천억 원 가지고는 택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박삼구 회장이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외부에서 투자를 받아요. 그런데 투자자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걸 6조 6천억 들여서 사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못하겠다. 이렇게 빠지는 투자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러니까 박삼구 회장이 또 투자자들 꼬신다고 어마어마한 혜택을 투자자들한테 약속을 합니다. 만약에 투자를 했는데 손해가 나면 금호가 다 물어주고 이상한 옵션을 막 걸어놨어요. 그래서 억지로 투자금을 다 유치해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계열사들을 총동원합니다. 계열사 자산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1조 원가량의 돈을 빌려요. 그러니까 대우건설 먹고 재계 10위에 오르겠다고 그룹의 운명을 건 또라이 짓을 여기서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금호가 대우를 삼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2008년 금융위기 직격탄을 맞아요. 아이고 세상에 먹었는데 금융위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끌어쓴 돈 6조 6천억 원이 순식간에 빚더미로 돌변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자기 혼자 망하면 상관이 없는데 주력 계열사 자산 담보가 다 걸려 있었어요.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이 빌려 쓴 돈이 금호가 수조 원이었는데 빌려 쓴 이자율이 연이자가 9%였다고요. 그러니까 1년에 이자만 몇 천억씩 따박따박 나가는 겁니다. 그룹의 전체 순이익이 5천억짜리 그룹에서요. 감당이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결국은 2009년에 금호가 대우건설을 다시 산업은행에 되팔아요. 감당이 안 되니까요. 얼마에 파느냐? 6조 6천억에 샀는데 3조 원에 팝니다. 딱 3년 만에 3조 6천억 원을 날려먹었어요. 박상구 욕심 때문에요. 이게 뭔 짓이냐고요. 근데 문제는 이때 보증을 썼던 계열사들, 특히 금호타이어 같은 주력 계열사들이 많은 보증을 썼는데 전부 빚더미에 올라버린 겁니다. 그래서 금호타이어가 뜬금없이 워크아웃에 돌입했습니다. 그 빚더미의 무게를 감당 못하고요. 이야, 이건 진짜 셀프 빅엿이 됐는데 이런 무능한 CEO는 뭐 책임도 안 지고 그냥 계속 뭉개면은 가는 겁니까? 그게 제가 지금 황당하고 화가 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드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 스토리가 아직 안 끝난 게요. 당시에 박삼구가 빚 갚는다고 자기 지분도 대부분 채권단에게 뺏겨요. 그래서 잠깐 그룹을 통째로 잃습니다. 그랬다가 경기가 좀 풀리면서 박삼구가 과거에 자기가 또라이 짓해서 날려먹었던 그룹 계열사들을 다시 확보하는데 총력을 몇 년 동안 기울여요. 그래서 뭐 지주회사는 다시 사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물려준 그룹 최대 계열사가 금호타이어였는데 이 금호타이어는 돈이 없어서 못 찾았습니다. 몇 년 동안 금호타이어가 표류를 하다가 최근에 이 회사가 중국 업체인 더블시티라는 곳에 매각이 돼서 일단 문제는 풀렸습니다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수년 동안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이 매각 반대, 구조조정 반대 이런 이유로 정말로 격렬하게 투쟁을 했어요. 그런데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와 귀족 노족 새끼들 회사가 망해가는데 또 데모한다. 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 주재의 노동자들이 웬 파업이냐 이렇게 여론을 만들어내면서 노동자들을 거의 밟듯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진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금호타이어는 호남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굉장히 괜찮은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난데없이 워크아웃에 들어간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박삼구가 대우건설 먹겠다고 나대다가 벌어진 일이었다고요. 진짜로요. 예. 그 삽질로 멀쩡했던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에 들어가고요. 노동자들이 대규모 해고 사태를 맞은 겁니다. 금호타이어 노동자들 입장에서 황당한 거죠. 이 회사 노동자들 2012년 임금이 2010년에 비해서 40%로 급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워크아웃 기간 동안 매년 회사 측에서 1000명씩 자르겠다고 위협을 했어요. 노동조합 보기에는 이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닌데요. 이 과정에서 싸우다가 노동조합 대의원이었던 김재리 열사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노조 탓이 아닌 겁니다. 박상구의 만용 때문에 M1 수천 명 노동자들 생계 끊겨버렸죠. 노동자 한 번 목숨이 실질적으로 끊어졌습니다. 아까 김용민 PD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진짜 화가 나는 건 왜 사고는 박상구가 치고 목숨은 노동자들이 잃어야 되냐고요. 그리고 박상구는 멀쩡하게 장미꽃이 어쩌고 뭐 이런 소리를 듣고 아직도 금호아시아나 그룹을 이끌고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태가 아시아나 기내식 사태하고 이어져요. 아시아나가 기존 기내식 업체인 LSG에 2천억 투자하면 계약 연장해 줄게 이런 주장을 한 게 작년입니다. 근데 이 주장이 되게 이상하잖아요. 왜 이런 이상한 주장을 했을까요? 당시만 해도요. 금호타이어가 중국 업체에 매각이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박삼구가 금호타이어를 굉장히 찾아오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내식 업체한테 투자금 내라고 땡겨온 겁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모아서 금호타이어 인수협상에 나서려고 했다는 게 업계에서 거의 정설처럼 나도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니면 기내식 업체한테 뜬금없이 2천억 투자하라 이런 이상한 요구가 나올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번 기내식 사태의 뿌리는 박상구가 2006년에 대우건설 인수하면서 그룹 홀라당 말아먹은 것으로부터 출발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주력 계열사 금호타이어를 잃었는데 그거 되찾아오겠다고 무리하게 기내식 업체한테 투자금 땡기려다가 지금 이 사단까지 온 거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쭉 들어보시면 그런 생각 드시죠. 총수가 무능하면요. 이런 난장이 벌어집니다. 몇 년 동안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요. 승객들은 비행기를 탔는데 일주일째 밥도 못 먹는 희대의 사태가 벌어져요. 그런데 총수라는 자는 한참 일해야 하는 여성 노동자들 춤이나 추게 하고 회장님 두 손에 들린 장미가 오늘따라 아름다워요. 이 노래 들으면서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야지 해벌쭉 웃고 자빠져 있는 게 정상입니까? 그것도 말이죠. 교육생 신분 때 그렇게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규직으로 발탁되기 전이니까 사실 고용을 매개로 해서 회장한테 웃음을 팔라고 지시한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거 얼마나 발상 자체도 황당하고 아직 고용되지 않는 노동자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지 해벌쭉 웃고 자빠질 만들었다는 게 얼마나 저열하고 한심하고 무능하고 비열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박삼구 이런 사람은 경영을 하면 안 됩니다. 제발 경영하지 말고요. 그냥 제가 조언하기로는 요즘 인사동 가면은 붓하고 벼루하고 한지 많이 파니까 그거 사서 집에서 서예로 가을치 연습이나 하고 사세요. 앞으로요. 이런 사람들은 경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무능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좀 흥분을 해서 길게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심한 마음을 담아서 박삼구 같은 무능한 자가 제발 좀 경영을 못하게 하는 세상에 대한 자그마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은 왜 아시아나 항공의 기내식 사태가 벌어졌는지 그 뿌리부터 살피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삼구에게서 경영권을 가져올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방법이 사실 없죠. 주주자본주의니까요. 박삼구 회장이 금호홀딩스의 지분을 지금은 상당히 확보를 해서 인위적으로 뺏기는 어려울 겁니다. 환장할 노릇인 거죠. 네, 환장할 노릇이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이한표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